전역을 앞둔 한 미군 장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때 거긴 그냥 스쳐가는 나라일 뿐이라며 무심했던 그가 왜 갑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된 걸까요? 모든 시작은 우연히 발견된 할아버지의 낡은 전쟁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찍힌 그 사진 속에는 70년 동안 가족 누구도 몰랐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진실은 세대를 뛰어넘어 그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시작하기 전 딱 1초만 투자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카터입니다. 미 육군 소속 중위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할아버지 윌리엄 카터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거실 벽에는 항상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젊은 병사였던 할아버지와 그의 전우들, 그리고 이름 모를 한국 마을과 아이들의 모습들이죠. 주름진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눈 덮인 산자락을 가리키며 사흘 동안 적과 맞서 싸웠던 기억,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생존했던 경험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설명하셨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쌀을 나눠주던 그 정신과 끈기를 평생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어린 시절에는 그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짜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에 왜 그렇게 애정을 쏟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은 가난하고 황폐한 전쟁 국가였을 뿐인데 그곳을 마치 제2의 고향처럼 여기시는 모습이 의아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2년차 군 생활을 하던 1998년 저는 우연히 해외 파견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십 개 국가 중 한국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왔을 때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에게 한국 파견 신청 사실을 알렸을 때 그분의 눈빛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빛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다며 기뻐하셨죠. 저는 속으로 그냥 여행이나 한번 다녀온다 셈 치자라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견 명령을 받고 출발하기 전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전쟁 당시 사용했던 수통, 군번줄, 그리고 한 장의 바랜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한국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 소녀가 자신에게 간단한 주먹밥 같은 음식을 건넸던 순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김밥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의 예쁘게 말린 김밥이 아니라 쌀과 소금, 약간의 채소를 김으로 겨우 감싼 투박한 형태였다고 하셨죠. 배고픔에 지친 자신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귀한 음식을 나눠준 그 순간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마치며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마이클, 이걸 가져가라. 내가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직접 가서 보면 그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많이 이야기했던 한국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초라하고 가난한 나라를 기대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초현대식 공항과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박민호 중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고 제가 윌리엄 카터의 손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군요. 놀랍게도 민호 중위는 할아버지를 영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평택의 미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 기대를 완전히 뒤엎었어요. 고층 빌딩과 번화한 상가들, 최신식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에 스마트폰을 들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코딱지만한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민호 중위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할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과 현실의 한국 사이의 간극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 베이스에 도착한 저는 휴대폰으로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자 할아버지는 픽픽 웃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던 한국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에 왠지 가슴이 찡했습니다. 파견 첫 주는 기지 안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임무 브리핑으로 바쁘게 지나갔어요. 주말이 되자 민호중이가 서울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지하철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첨단 결제 시스템, 그리고 질서 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더욱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과 전통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공원에는 가족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로 민호중이가 한국식 바비큐인 삼겹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소주와 함께 즐긴 그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식사 중에 민호는 한국인들이 아직도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할아버지가 주신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낡은 사진 속 소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문득 그들이 지금의 한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할아버지도 지금의 한국을 직접 보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믿었기에 그토록 애정을 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견 2달째, 저는 생각지도 못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지역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학교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미군의 이미지 개선과 문화 교류가 목적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라 생각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제복 입고 사진 몇 장 찍고 끝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윤선희 교감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를 둘러보던 중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급식 시간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과 비교해보면 재미있을 거라는 말씀과 함께요. 별 생각 없이 학생들과 줄을 서서 급식을 받았죠. 쟁반에 음식이 담기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흰 쌀밥과 된장국, 불고기, 다양한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신선한 계절 과일까지.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은 마치 레스토랑 요리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식사를 매일 학교에서 한다는 게 정말 사실인지 물었더니 교감 선생님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급식실은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차례차례 음식을 받고 식사 후에는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음식을 남기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죠.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영양사 김지영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녀는 한국 학교 급식의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배고픔 해결이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문화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바라본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한국 전쟁 이후 식량이 귀했던 시절의 경험을 통해 음식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배고픈 미군에게 마지막 음식을 나눠주던 한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경험이 할아버지에게 남긴 깊은 인상. 지영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한국인의 정신과 끈기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학생이 다가와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은 어떤지 궁금하다고요. 솔직히 말하기 민망했어요.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가 주를 이루는 미국 급식과 비교하면 한국의 급식은 그야말로 영양학적 기적이었으니까요. 기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한 학교 급식이 이렇게 깊은 인상을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은 음식 그 자체를 넘어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창이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급식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니? 그 질문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네, 할아버지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한국 학교 급식을 통해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폐허에서 일어나 오늘의 번영을 이룩했는지 그 비결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이미 발견한 것이었죠. 학교 방문 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민호중이가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주말을 이용해 춘천으로 여행을 가자는 거였죠. 그곳이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전투 지역이라는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 속 그 장소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른 토요일 아침, 우리는 평택을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지나 동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시시각각 변했지만 어디를 가도 발전된 한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 그 폐허의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죠. 춘천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춘천 지역 전투 기념비를 찾았어요.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를 기리는 곳이었습니다. 기념비 주변에는 당시 전투 상황과 참전 부대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속했던 미 제2보병사단이 이 지역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을 보니 문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정말로 싸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호중이는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전투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가 경험했을 고난과 용기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경험이 더 이상 낡은 사진 속 흑백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이 땅에서 있었던 생생한 역사로 느껴졌습니다. 민호중이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왜 그가 제게 춘천 여행을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민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저와 할아버지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친구였던 겁니다. 오후에는 실제 전투가 벌어졌던 산자락으로 향했어요.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그곳에 서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속 그 혹독했던 겨울을 상상하니 몸이 저절로 떨려왔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다가오셨습니다. 민호중이가 사전에 연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중 한 할머니는 90세가 넘은 고령이셨는데 전쟁 당시 이 마을에 살았던 분이셨죠.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하셨지만 민호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혹독했던 겨울, 미군들이 이 마을을 지켜주었고 그 중에 빌리라고 불리던 젊은 병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전투 식량을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곤 했대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빌리는 윌리엄의 애칭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병사가 제 할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의 설명을 통해 제가 빌리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되셨고 주름진 손으로 제 양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탁이었습니다. 밥과 국,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특별히 준비했다는 김밥도 있었죠. 할머니는 그것이 옛날 스타일의 김밥이라고 하셨어요. 전쟁 중에 미군들에게도 나눠주던 그런 종류의 음식이라고요. 그 김밥을 먹는 순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춘천에 와 있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이해가 됩니다. 왜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춘천 여행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경험한 그 정서적 연결이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죠. 그 즈음 부대에서는 식단 개선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어요. 제가 한국 학교 급식 경험을 언급하자 상관은 한국 급식 시스템을 참고해보자며 저에게 조사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 중학교를 방문하게 되었고 영양사 김지영 선생님과 재회했어요. 지영 선생님은 제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급식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몇 차례 만남 이후 자연스럽게 더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졌어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전문성과 따뜻함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어느 주말, 지영 선생님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김밥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서툰 솜씨로 김밥을 말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전쟁 중 받았던 김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영 선생님도 자신의 할아버지가 전쟁을 겪었고 미군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깊어졌습니다. 지영 선생님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 문화를 소개했어요. 서울의 역사적 장소들을 함께 탐방하며 보낸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지영 선생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식단 개선 프로젝트를 이유로 파견 연장을 신청했어요. 연장 소식을 들은 지영 선생님은 저를 그녀의 부모님 댁으로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은 몹시 기뻐하셨어요. 마이클, 때로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란 게 있단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춘천에서 시작된 여정이 지영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할아버지와 이 나라 사이의 깊은 인연이 이제 저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어쩌면 7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필연적인 연결고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지영 선생님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미국에서는 연인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중이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는 선물로 과일 바구니를 추천해 주었죠. 지영 선생님의 부모님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입은 지영 선생님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지영 선생님의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의 남성이 군복을 입고 있었죠. 지영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이 바로 그녀의 할아버지였고 한국전쟁 당시 국군으로 참전하셨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분이 복무했던 지역은 바로 춘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잡채, 다양한 나물과 김치까지.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영 선생님의 어머니가 만든 전통 방식의 김밥이었어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할머니에게서 배운 레시피로 전쟁 시절 방식 그대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할아버지가 묘사했던 그 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쌀의 고소함, 간장과 참기름의 향,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 맛.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사 중에 지영 선생님의 아버지는 미군에 대한 감사함을 여러 번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즉 지영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전해준 이야기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거라고 하셨죠. 식사 후 지영 선생님의 아버지는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꺼낸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옆에는 미군이 건네준 것이라는 초콜릿 포장지도 있었어요. 70년이 지났지만 그 소중한 기억의 증거들을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지영 선생님의 집에서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두 가족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국 사랑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지영 선생님과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특히 그녀의 할아버지가 춘천 전투에 참여했다는 놀라운 우연에 대해 전했어요. 혹시 두 분이 같은 전장에서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아버지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의미심장했어요. 마이클, 세상에는 우연이 아닌 것들이 있단다. 내가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구나. 지영 선생님과의 관계는 깊어져 갔고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새로운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의 정서와 예절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국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두 사람이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역사적 연결고리는 그 어떤 차이보다 강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함께 춘천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지영 선생님의 가족 사진을 들고서요. 같은 장소에서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인연을 생각하니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필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견 연장 기간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10달 동안의 한국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발을 디딘 순간의 의구심과 편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 나라에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죠. 특히 지영 선생님과의 관계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대 사무실에서 공문 한 통을 받았어요. 6개월 후 미국 본토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문서를 받아들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창밖으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 선생님과 한강변을 걸으며 복귀 명령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걷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떠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를. 그 질문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도 맴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길게 통화했습니다. 복귀 명령과 제 마음의 혼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아버지 자신도 전쟁 후 한국에 남고 싶었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군 경력을 계속 이어가는 것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두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미국에는 제 과거와 안정된 미래가 있었고 한국에는 지영 선생님과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저는 다시 춘천을 찾았어요.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산자락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그곳에서 70년 전 할아버지가 느꼈을 감정에 생각을 기울였어요. 귀로에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감사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은 연결이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남았던 그 경험이 할아버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부대로 돌아온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유망한 군 경력을 포기하냐고요. 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이 군 경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전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서류 작업과 인터뷰, 그리고 심사까지. 그 기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제 경영학 배경을 살려 국제기업에 취업하는 방안을 알아보았고 지영 선생님의 도움으로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어요. 지영 선생님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단순히 그녀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인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인연의 완성이라고요. 할아버지에게 전역 결정을 알렸을 때 그분은 한동안 말씀을 못 이으셨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70년 전에 품었던 꿈을 제가 이루게 되어 기쁘다고요. 할아버지의 축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세대를 이어온 인연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역을 마치고 한국에 정착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지영 선생님과 저는 결혼하여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덕분에 할아버지의 한국 사랑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국제학교에서 행정직을 맡게 된 저는 부교감으로 승진했고 지영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개선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는 지난해 태어났고 이름은 할아버지를 기려 윌리엄이라고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9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손자의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춘천의 전투 현장을 다시 밟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70년 만의 귀환이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매일이 새로운 발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과 예의가 넘치는 문화는 제가 이 나라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가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라고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의 나라.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발전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여권에 찍힌 카터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의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분이 평생 간직했던 낡은 흑백 사진들은 이제 우리 집 거실벽에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우리 가족의 컬러 사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 아들 윌리엄을 안고 춘천의 그 산자락을 다시 찾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저는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여정을 거쳐왔는지 그 정신과 끈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나라, 코딱지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국, 이제는 제 삶의, 제 아들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귀향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